이가 1980년대 네, 중반에 네. 무엇을 한지 알고 있다. 네. 그래서 백악관에서 미국에서 물어보죠. 저한테 오. 이제 친해졌으니까 네. 빅터 차라든지 마이클 그린이라든지 이 그렇죠. 친구 물어봐요. 네. 그래서 민주화를 위해서 네. 미국이 독재 정권을 지지하거나 네.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네. 미국이 배후가 아니라는 걸 너희들이 입증을 하면 네. 너희들도 좋고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한국도 좋은 거 아니냐. 네네네. 그래서 나는 반미가 아니다. 아, 지금은 칩니다. 네. 아니요. 대한민국 국익 중심. 아, 네. 국위부선. 국위부선. 네네. 어. 역시 많은 분들이 또 와 계신데요. 이분들에게 어떤 말씀 주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선원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윤경 기자,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함께 오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선원 후보께서는 아주 유명한 분은 아닙니다. 맞죠? 저희 분야에서는 매우 유명한데요. 어디에서요? 대중적으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 어디에서 안보 분야. 안보 분야. 네. 아, 안보. 국정원에 저는- 계셨었죠? 예, 국정원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국정원에 청와대에서도 계시니까 있었고. 예. 예, 국정원에 계셨으니까 유명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있을 때 노무현 정부 청와대 있을 때는 네. 저를 모르는 기자들이 없었는데 네. 국정원에 4년 가까이 있으니까 기자들이 저를 전혀 몰라요. 아, 그렇죠. 알면 안 되죠. 그 전에 이제 샹하이 총영사였는데 네네네. 그때 또 해외라서 아, 여러 하지만 실력은 모르는 확실합니다. 거죠. 아, 실력은 영입 인재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정치 신인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은데 네. 상당한 중고 신인입니다. 아, 당근했습니다. 아, 네. 염색 상태를 보니까 거의 백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왜 그러십니까? 아, 그래서 거의 제가 흰머리신데 보니까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진이지요? 한번 보실까요? 네. 박선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아, 가장 왼쪽이 제일 먼저예요? 네. 가장 오른쪽이 가장 최신 사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너무 시커멓게 나와가지고. 네. 아, 네. 네. 백발에서 아. 반백에서 흑발로. 네. 아, 근데 원래 흰머리가 좀 저 연세에 비해서 많이 있으셨나 보다, 그죠? 예, 제가 40살에 청와대 들어가서 네. 45살 5년 만에 나왔는데 그때 네. 다 머리가 샜습니다. 아, 그때가 그러니까 네. 노무현 정부 때인 거죠. 참여정부 때. 예, 그때 안보 위기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미 네, 관계, 네, 네. 뭐 북한 핵 문제 다 해결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 머리는 머리를 머리 색깔을 빼앗겼네요. 국가에 네. 반납했어요. 아, 머리를 지키지 못했어. 아, 흑발을. 그래도 안 빠진 게 어딥니까? 네. 그러게요. 있는 자꾸 거 저기 앵커님 그러시면 저도 폭로합니다. 하십시오. 뭐예요? 아니 3% 할 때 네. 최욱 씨랑 같이 나와가지고 둘 다 마이너스 통장 이야기 잘 하시더라고요. 아. 상당부에서 최욱 씨와 마이너스 통장 얘기했나요? 이거 봐, 이 정보가 부족하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확실한 아니, 주장이었어야지. 돈을 많이 못 벌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아, 그 최욱은 이제 매불쇼를 매불쇼에서 같이 했고요. 같이. 네네. 네. 매불수 하기 전에 3%에 최욱 씨를 불렀어요. 아, 예전에? 예전에. 그래요. 아, 그거 언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혹시? 딱 아, 부른 기억이 났죠. 국정원에서. 좋아하는 분 아. 헤비 유저인 거 아,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네. 자, 오늘은 우리 부평을 후보로서 박선원 후보님께 일단 뭐 출마를 하셨는데 예. 박선원의 장점 하나 일단 먼저 시작하고 예. 네. 나는 진짜 이건 진짜 잘하는 사람이다. 예. 알려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5년 예. 모셨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4년 반 있었는데 왜 그분들이 저를 일을 시켰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 확실합니다. 네. 능력.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거 하나 확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친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아이고 친하지 않죠. 그분들도 싸늘합니다. 아, 싸늘해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네. 따뜻하신 분이지만 능력 없는 사람에게까지 정을 주실 이유는 없죠. 바로바로 그냥 아웃입니까? 능력 없으면? 능력 없는 사람은 한 3번 안 부르면 알아서 나갑니다. 아, 그래요? 그 청와대 그렇게 기본 똑같은 룰입니다. 분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아니 나가라고 안 해도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됩니다. 알아서 나가라. 아, 이거요? 이게 이제 상당하네요. 대통령께서 내가 꼭 참여해야 될 회의에 네. 한 3번 안 불렀다. 부르신다. 아, 그럼 나는 대통령님의 기대에 못 미친다. 네. 아니, 알아서 그 나가죠. 능력은 대통령실에 있는 능력은 좋은데 이건 이제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부평 주민들의 이익도 대변해야 되고 또 나라 일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부평을 위한 무슨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청와대 네. 국정원에서 있었고요. 네. 네. 인천광역시에서 국제협력 투자유치
특별 보좌관으로서 UN 녹색 기후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걸 인천 송도에 유치할 때 제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죠. 아. 반기문 총장하고 연결하고 네. 미국하고 중국의 지원을 획득해서 네. 결선에 나와서 저희가 베를린을 이기고 인천을 네. 유치했거든요. 네. 그리고 샹하이 총영사로서 또 우리 교민 보호, 기업 보호, 그래서 매우 다양하지만 착실하게 네. 결과를 만들어낸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총영사 기간이 근데 길지는 않으죠. 네, 짧았죠. 그래서 바로 그 6개월. 6개월. 네. 제가 완전히 한중 관계를 이제 변화시키고 네, 네. 6개월 만에요. 에이, 그렇죠. 거의 완전히 위행 아닙니까 그 아니, 정도면? 아니, 박선원. 아니 그때 에이, 그건 아니지.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아하.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셔서 네, 네. 네. 제일 중요한 게 북경하고 샹하이인데 샹하이 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죠. 6개월 만에. 아이, 그건 왜냐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실세라더라. 네. 그래서 자주 만났죠. 그쪽 아, 그래요? 네, 샹하이 시정부. 그러면 박 후보님께서 대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선에 아직은 나오시기에는 아닙니다. 아직은. 아직은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습니까? 나갈 거예요 나중에? 아니 시간이 우리 남았다. 이재명 대표하고 네. 그다음인데 그때는 아마 나이가 차차기는 걸리지 않을까. 박선원이라 지금 이렇게 아. 야, 이거 약간 오버하면 안 되는데. 생각하시는. 네, 아니, 오버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아, 빨리 꿈이- 사과하시고요. 꿈이 아니 큽니다. 나오기 전에 우리 네. 그 사람들이 네. 겸손해야 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아. 이제 꿈은 꿀 수 꿈은, 있는 네. 거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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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너무 과해서 그에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막 한 건 없는데. 아,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쭉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냐면 박선원이 누군지를 진짜 요즘 기자들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쭉 찾아봤는데 저는 자꾸 해양 쪽에 계신 분인 줄 알았어요. 선원이라서. 네네. 아, 너무 박세일러? 일차원적입니다. 세일러. 박. 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제가 보니까 항상 어떻게 나오냐 네. 키워드들이 몇 개 있는데 네. 뭐 친명이다 이렇게 해서 나와요. 친명. 당연히 영입인재니까 친명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찾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에 계셨고 문재인 정부에 이제 국정원 차장을 했고 그러면 사실 친명이 되기는 쉽지 않아요. 엄청난 정치력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저는 민주당 정통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제가 이제 2000년에 네.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했습니다. 네. 아, 박사세요. 네. 아예 영국 워릭대학교 박 박사. 박사입니다. 박 박사. 그래요? 네네. 네. 오. 국제정치 한미일 안보적 측면에서 본 협력 관계에 네. 대해서 논문서 박사입니다. 돈이 좀 많으셨어요? 아 그때요. 그때 영국에서 유학하려면 돈이 많을 텐데. 오. 영국에서 유학하는 것의 장점은 네. 국제 정세를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본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어느 한쪽에 쏠리지 네. 않는다. 네. 네. 뭐 미국이든 어느 특정한 방향에 쏠리지 않고 돈 네. 얘기하세요 돈. 아, 돈 부자연이냐고요. 나라에서 내주나요? 나라에서요. 아니 근데 학비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6천 생활비가 파운드니까 한 비싸구나. 1,500만 원 정도. 한 달에? 1년에.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는 훨씬 싸죠. 여기도 유학파입니다. 어디 미국에 속일 수가 가셨어요? 없습니다. 한 달에 1,500 아니 1년에 1,500이요? 6,500파운드 냈거든요, 제가. 아, 제대로 다니신 거 맞죠 거기? 아, 그럼요. 학원 아니죠? 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까 경력으로 들어가면 네네네. 박사학위 받고 귀국해서 네. 김민석 의원 또 황태현 교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김대중 대통령 국회 정무지원팀원으로서 활동을 네네. 했고요. 대선 기간에는 네. 노무현 캠프에 네. 안보팀, 그러니까 서동만, 네네네. 이종석, 윤영관 교수 등과 안보팀을 했고 거기까지 올 수 청와대 있는데 들어갔죠. 그 다음에 친명으로는 어떻게 온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네. 국정원 개혁했고 네. 네. 북한 해외 담당 차장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정권이 바뀌면서 네. 우리 안보 진영이 정말 초토화됐습니다. 한 아. 40여 명 이상이 조사를 받고 네. 재판 받은 부분이 한 맞아요. 7명 되는데 네. 대부분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고통을 받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니라도 우리 안보 진영을 지키고 되살려라 하는 네. 우리 안보 진영 쪽에서 강력한 추천이 하나 있었고 네. 그래서 제가 친 김대중, 친문, 친노 네. 그래서 그런 추천을 받아서 친명으로 된 거죠. 아. 저는 어떤 특정 개인이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통 세력인데 아. 영입 발탁이 돼서 지금은 친명입니다. 아, 네, 네, 지금은 네. 친명.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박선원 저 후보님 딱 검색하면 가장 먼저 뜨는 게 이건 뭐 그냥 인터넷에서 뜨는 네네. 거니까 저희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예. 그 천안함 음모론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건 알고는 계시죠? 예, 네. 저는 예. 음모론을 제기한 적이 없고요. 2010년에 천하람 자초설. 아니, 그러니까 북한의 공격이 원인이 아니라 선체 결함이다라는 주장인 거죠.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그때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 있었는데 예. 네. 미 국무부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했냐면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네. 아직 모르고 아직 선체에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선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그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선체가 파손됐다고 하는 객관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미 국무부에서는 네. 선체 디펙션 문제가 생겼다. 네. 지금 그러니까 파손이 돼 있다. 네.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시고. 그렇죠. 왜냐하면 국무부에서는 아직 원인이 뭔지 모른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뭐 기뢰인지 북한인지 네. 어뢰인지 어뢰인지. 아직 그다음에 선박 자체 결함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긴 생겼는데 계속 지켜보고 원인을 조사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제가 전달을 했죠. 그 전달을 했는데 네. 그때의 그 선체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쓴 워딩이 아니고 언론사에서도 그렇게 썼어요. 디펙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마치 뭐 우리 천안함 자체의 배가 뭐 잘못 건조돼서 스스로 부러졌다 이런 것으로 오해를 한 제가 그런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 그렇죠. 선체에 문제가 있어서 뭐가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란 아니죠.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데 지금의 입장은 네. 조사 결과가 나오죠. 저는 정부의 이제 입장도 나왔고 하니까.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2012년에 돌아와서 예. 다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점검을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굳이 따지면은 이제 다른 원인은 있을 수 있겠으나 네. 정부에서 일관되게 유지하는 이 입장을 네. 어떻게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고 네. 그다음에 희생하신 분뿐 아니라 그 천안함에서 근무를 했던 네. 그 직원 그 우리 저기 장병들의 네. 일관된 진술로 네. 보아서 이것은 정부의 발표가 맞다. 정부의 발표를 하심은 그거는 북에 의한 어뢰 공격이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보시는 수긍을 하고 네. 그때부터 이제 문재인 그 캠프에서도 네. 우리는 이 입장을 견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용 말씀드리지만 뭐 깔끔히 정리됐네요. 네. 네. 네, 백령도에 가서도 제가 네. 그 조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해당 지역 지금 현재 인천 부평을로 이제 출마를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제 저희 방송 출연하신 홍영표 네. 후보가 또 막강한 바로 미소를 보이시네요. 네. 자신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이제 4파전이 4파전이죠. 네. 홍영표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현웅 네. 또 녹색정의당 김응호 네. 맞나요? 이렇게 후보분들이 세 분 더 계시고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후보는 네. 이분들을 꺾을 경쟁력들이 있다고 이제 판단하셔서 나온 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의 새로운 대표 선수로서 네. 박선원이 네. 우리 부평의 주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충분한 역량과 경력을 갖고 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갔을 때 저런 사람이 왔어 해서 제가 경선에 승리를 했어요. 네네. 10일 만에 경선을 이기네. 근데 홍영표가 나갔어요. 네. 네. 나가니까 뭐가 문제가 있나? 홍영표가 문제가 있나? 민주당이 문제가 있나? 이러다가 홍영표 의원 정도는 해주세요. 네, 우리 네. 홍영표 의원님이 네. 정확하게 제가 선배님으로 모시는 분인데 네. 네. 우리 홍영표 의원님이 네. 뭐 문제가 있지? 해서 약간의 동정론이 호 있었습니다만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동정론이 약간 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상태는 어떤 거냐면 민주당이 돼야 된다. 기호 1번이 돼야 된다. 네. 그러면은 박선원인데 박선원이 괜찮더라. 능력도 있고 부평도 제법 잘 알고 네. 친숙하고 네.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 보기도 어렵고 전화도 안 받던 현재 계신 분보다는 훨씬 낫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홍영표 의원이 네. 사실은 경선만 붙여주면 탈당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하위를 감수하고서라도 네. 이 통과 의례를 치르고 나면 네. 그러면 이제 당에 남겠다고 했고 그러면 정말 결과적으로 박선원 후보가 됐을 때 네. 홍영표 의원이 도울 수도 있는 모양이 됐잖아요. 네. 지금 그런 지역구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경선을 아예 못하고 지금 이동주 의원이랑 경선을 하신 거잖아요. 예. 사실상 컷오프를 그냥 당에서 시킨 거니까. 예. 근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영입 인재 네. 그 서류를 작성하고 낼 때 당은 당규상 음. 당에서 결정한 것을 따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홍영표 의원의 컷오프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은 모릅니다만 제가 그래도 경선 이겼을 것 같은데 왜 안 붙여줬을까 나 하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자신이 편했죠. 있는데.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도 홍 의원에 대해서 잘 알고 네. 홍 의원도 저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저를 공격할 때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하 무결하다. 그렇죠. 그래서 저하고 차라리 어떻게 경쟁을 싸우겠습니까? 했었으면 경선했었으면 네. 결과적으로는 더 좋았을 텐데. 서로가 깔끔했을 텐데 이게 제가 홍 의원을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네. 오히려 좀 아쉬우셨군요. 그렇죠. 오. 아니 그 전략 경선을 제대로 붙여주시든지 네. 아니면은
아예 그냥 확실하게 다시 뭐 오. 다른 방식을 찾아주시든지 했는데 어. 당의 입장을 지금 돌이켜 보건데 네네. 경선하면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우리 영입 인재들이 승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네. 우리 당원 동지들이 하나의 기대와 방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 잘 싸울 사람, 싸워서 이겨낼 사람. 네. 윤석열 정부에게 분명하게 잘잘못을 따져서 네. 새로운 국정 운영 기조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쪽이었기 때문에 전 경선을 했어도 이길 것이라고 보고 아하.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만 확인해. 그 후보님 가산점 신인 가산점을 받으셨나요? 저는 없습니다. 신인이 아니신가요? 그렇습니다. 아, 오히려 당근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제 중고 상대 네. 후보님께서 네. 가산점은 있었고요. 아, 그런가요? 그래요? 이동주 의원이 가산점을 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뭐 네. 있었는데 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11. 그런가요? 그러면 뭐 그래요?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국민 경선이었기 때문에 네네. 당원들보다는 네. 일반 그래서 그동안 여론조사가 일반 더 여론조사에서 네. 객관적으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우세하지 않아요. 국민적으로 그렇게 막 알려진 분은 아니셨는데. 아하. 그러나 그래서 뭐 제가 정영진 앵커님을 너무 늦게 만난 거예요. 3프로 TV나 이런 데서 게스트를 했는데 거기 빼곤 다 나갔어요. 아, 근데 그래요? 하나만 네. 더 좁게 그 지역 이야기를 할 네. 때 이제 그 홍영표 의원이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예. 지역에서 이제 뭐 묻지마로 민주당 국힘 뭐 이렇게 그냥 찍는 사람은 없고 이제 홍영표 의원은 4선 거기서 했기 때문에 알려지기도 많이 알려졌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아마도 그 지역의 여론을 보면 민주당 후보는 될 수 없을 거다. 홍영표가 되거나 국민의힘이 되거나 할 거라고 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아, 했어요. 어제 네. 그 얘기 아니 하셨죠. 그래서요 참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을 했는데 네. 원래 출마의 배움과 새로운 미래당의 그 창립 목적이 뭡니까? 민주당도 비판하고 윤석열도 비판한다 네, 이런 네, 건데 네. 어제 말씀하신 거 쭉 보니까 네. 민주당 떨어뜨리러 왔구나 저분이 그래서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 파동이 있을 때 가결 쪽이었을지 않을까 생각을 네, 했습니다. 나 아니면 박선원이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죠. 나 아니면 국민의힘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네, 근데 아, 사실 좀 반갑기도 했는데 네. 본인께서 우월하다고 하시니 음. 만약에 많이 뒤처지시면 네. 그러면 그때는 스스로 포기하셔라. 포기하셔야 그런 뜻 아닙니까? 아, 어차피 둘 중에 한 명이라면. 네,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압도적으로 해서 네. 제가 떨어진다면서요. 네. 근데 제가 떨어지지 않고 음. 국민의힘이 될 것 같고 본인은 아. 나보다 낮을 때 네.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저는 용퇴를 하실 거라고. 정치적으로 이제 물러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게 당신이 한 말씀과 맥이 맞지 않냐 이런 거죠. 여론조사가 혹시 예. 그 지역에서 직접 해보신 걸 보면 조금 수치가 도드라지게 차이가 나나요? 왜냐하면 여기는 제가- 격전지로 분류가 안 제가 돼서 여론조사를-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안 합니다. 지금. 아 분류가 안 됩니까? 네. 아. 여론조사를 제가 이제 실수할 수 없고요. 하잖아요. 근데 네. 아니, 자체적으로 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안 하는데. 된다고 하던데 아. 후보가 돼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안 된다고. 공표를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이제 분위기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분위기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 7, 8천 명 채야. 네. 그 저녁이든 집판전 표 이렇게, 이상 이렇게 만나 보면 만나보면 네. 길거리 여론조사 어디서나 만나보면 예. 난 그래도 홍정표 지지 이런 사람 성대묘사 흉내냈습니다. 네. 한 홍영표 3명 봤습니다. 7천 명 중 네. 3명이다. 제 느낌에 3명. 네네네. 부평하고는 과거에 뭐 연이 있으신가요? 연고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인천광역시 네. 투자유치 특별보좌관 예. 그리고 인천발전연구원으로 근무를 네. 하면서 네. 인천 서구에 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평하고 가깝고 네. 연수구에도 살고 그래서 부평은 아니네요. 부평 아닙니다. 근데 네. 뭐 인천이 그렇게 넓은 도시는 아니고요. 아. 그다음에 그 인천 국제협력 투자유치 특별보좌관을 하면서 네. 특히 이제 인천 도시공사와 일을 같이 많이 하면서 인천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될 것인가를 네, 많이 네, 네. 봐왔습니다. 아. 특히 부평같이 원도심을 네. 네.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가. 그동안 인천을 보면 외곽만 발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2순환 고속도로라든지 아. 제2 경인선, 제3 네, 네, 경인선 이렇게 하면서 네. 정작 경인 고속도로하고 지하철 1호선 사이 네. 이게 원래 원도심인데 여기는 이제 뒤쳐졌는데 음. 여기에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네. 미군 기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방부 땅, 네. 그다음에 이제 삼산동에 있는 농산물 시장 옆 17만 평, 네. 총 51만 평의 땅이 네. 새로 우리 주민들 함께 개발 건설할 기회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네. 신월여의 지하도 해서 예. 28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네, 제가 네, 네. 공약으로
네. 부평이 이제 분당보다 잘 사는 때가 온다. 네. 분당 판교보다 잘 살 기회가 왔다. 여기까지 네. 30분이면 충분히 가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글로벌 시티 네. 부평 그것이 제 공약이자 서울서 주민들에게 가장 말하- 가까운 글로벌시티 부평.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그 미군 부대에 있던 데는 이런 데는 이제 다 빠지기로 결정이 다 된 거예요? 그렇죠. 캠프 마켓은 이미 미군은 진작 빠졌고 지금 빠졌고. 정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 뭐 들어섭니까? 거기에 이제 다양하게 수목원이라든지 수목원. 그 의료원, 제2의료원 이런 데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주민들은 또 아주 그 품격 있는 네. 그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네, 계세요. 저도 네.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저는 지역에 이제 쇼핑센터 51만 원합니다. 평 전체를 놓고 네. 네. 또 그 아. 이 시설은 좋아하고 이 저 시설은 덜 좋아하시고 이런 네. 선호도 차이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 전체의 뜻을 어느 한 뭐 캠프 마켓이라고 네. 미군 기지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놓고 네, 네. 주민들 뜻을 다 담아서 네. 갑을 함께 음. 부평구가 아주 넓은 땅은 아니니까 그런데 51만 평이란 말이에요. 네. 이걸 함께 시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네. 종합적으로 재개발하면 네. 여기에 첨단 산업도 유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리백에 기초로 한 아리백. 반도체 네. 소형 반도체 기술 연구단지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네네. 부평의 연구단지.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자꾸 이거 후보님은 자꾸 이게 댓글에서 물어봐가지고 하나 네.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85년에 미문화원 점거 사건 배우 네. 인물로 지목이 돼서 구속이 아.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럼 산민투 위원장이었다는 이야기도 이제 네. 있고 그럼 네. 사실상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격하는 그 운동권 세력 네. 이게 아니냐 반미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네. 백악관에 네. 거의 뭐 정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아. 무슨 백악관에 말까지 자주요. 하면 네. 네. 백악관에 네 책상 하나 놔줄게. 왜냐면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갔거든요. 예. 네 책상 하나 놔줄게 하다가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가 1980년대 중반에 네. 무엇을 한 줄 알고 있다. 아. 그래서 백악관에서 그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물어보죠. 저한테 오. 이제 친해졌으니까 네. 오. 빅터 차라든지 마이클 그린이라든지 이 그렇죠. 친구 물어봐요. 네. 그래서 민주화를 위해서 네. 미국이 독재 정권을 지지하거나 네.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네. 미국이 배후가 아니라는 걸 너희들이 입증을 하면 네. 오. 너희들도 좋고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한국이 좋은 거 아니냐. 네네네. 그래서 나는 반미가 아니다. 아, 지금은 칩니다. 네. 아니요. 그건 아닙니까? 뭡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국익 중심. 국위부선. 국익우선. 네, 어. 네. 네. 우리가 친미냐 반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국익에 맞으면 친미합니다. 네. 오. 네. 국익이 안 맞으면 새로운 길을 찾는데 네. 협상을 하다 보면요. 네. 아무리 관계 껄끄러운 상대방에도 길이 나옵니다. 아. 자, 뭐 시간이 좀 다 됐으니까 우리 끝으로 네. 우리 박선원 후보께서 한 문장 혹은 뭐 한 마디로 박선원은 어떤 사람이다. 요거 말씀하실 기회 드리고 인사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평을 더욱 새롭게 민주당의 새로운 대표 선수 박선원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나만 마지막. 마지막, 아니 진짜 질문이 마지막. 아니라 제가 네.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 네. 박선원 TV가 구독자 5,400명이에요. 얼마요? 구독자가 이건 치고 5,400명이에요.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왜 제가 이제 이분이 동질감을 느꼈냐면 구독자 5,400명 열흘 전에 네. 오늘 기점으로 10,000명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10,000명이 안 아이고. 됐어요. 근데 우리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 그래서 열흘 전에 10만 명 될 줄 알았어요 지금쯤에. 네. 상황이 지금- 매우 비슷합니다. 아, 이거 뭐 늪에 빠졌습니다 지금. 네. 96,000에 늪에 빠졌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쭉 가을 택싱이라 하잖아요. 네. 택싱하다 테이크오프 네. 도약하실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5,400명 여기 한번 몰아주십시오. 여기. 예, 그러겠습니다. 네. 확실히 몰아드리겠습니다. 같이 좀 돕고 살아요. 예, 좋습니다. 자, 박선원 후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